노명배님 들어오셨네요. 2018년 산재 발생, 2022년 2월 장애 등급 구급 결정,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 맞는지요? 사고 발생일이 기준인지 아니면 등급 결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소멸시효 기간은, 불법행위에 의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인데요. 근데 사업주에 대한 또 소멸기간은 10년이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될 수 있는데, 그 기간,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일로부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 보시면은 그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있고,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 있어요.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근데 이거는 손해배상의 원인되는 법률 규정만 다를 뿐이지 그 손해배상 산정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손해배상 액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동료 근로자가 차로, 동료 근로자가 지게차로 내 발을 쳤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지게차를 운전한 동료 근로자가 가해자가 되겠죠. 이 가해자의 경우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이제 상대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공사 현장이다. 공사 현장인데 하도급이 있고, 원청이 있는데, 공사 현장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은 원청에 들었고, 나는 이제 하도급 업체 직원이다. 그러면 원청 있죠. 원청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의 상대방이 됩니다. 이제 공사 현장 같은데 원청. 그 다음에 나랑 이제 근로계약을 맺은 나의 이제 사용 사업주 있죠. 사업주. 그래서 회사, 내 사업주. 이렇게 그래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은, 재해근로자는 가해자, 원청, 사업주 모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이냐? 3년이에요. 3년.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 언제부터 3년이냐?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그래서, 노명배님이 지금 2018년에 사고가 났잖아요. 2018년에 사고가 났으면은, 2018, 19, 20, 2020년, 예. 2020년이나 요 3년 지나고 21년 몇 월, 요때쯤 해갖고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더 이상 가해자나 원청이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란 게 있어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란 건 뭐냐면은 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과 달리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나랑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나랑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나랑 계약관계가 있는 사람은 가해자나 원청은 나랑 계약관계가 없죠. 근데 사업주의 경우에는 나와 근로계약이란 걸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이란 걸 체결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업주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를 못해요. 그런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언제냐? 몇 년이냐? 소멸시효가 10년이자 언제부터?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 동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2018년에 사고가 났으니까 2028년까지 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고,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그 손해배상액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액하고 똑같으니까 염려하실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주, 사업주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